네, 해외로 보는 국내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 주실지 두 분 만나볼게요. 김덕호 FA 그리고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도 우리 이 시간에 만나봤던 종목 중에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M 라이프 디자인이었습니다. 장중에 1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그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거 좀 그 유의하셔야 될 게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라던가 이렇게 변동성이 거래량이 커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자세히 얘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일단 재무제표는 다 마이너스 상태고요. 다 영업이익이 안 나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엮여 있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아카데미상이랑 엮여 있잖아요. 근데 그 원래 SM라이프 디자인의 역사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항상 재무제표로 가기보다는 항상 이슈에 얽혀가지고 급등락을 했었던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5천 원만 가면은 계속 밀렸습니다. 그게 역사가 10년 정도 돼요. 10년. 10년이 더 넘었죠. 2000 언제입니까? 2002년부터 이랬거든요. 2002년부터 5천 원만 가면 종가로 항상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5천 원짜리가 2002년부터 20년 동안, 그렇죠? 이거를 뚫으려면 제 생각에는 아카데미 6개 부문을 싹쓸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뚫으려면. 그래서 그거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그 대표적으로 그 수상 관련해서 지금 엮인 부분인데 K 컨텐츠로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어제도 실제적으로 다 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야를 넓혀서 우리 K 컨텐츠 쪽에 종목을 준비했고요. 이거는 5천 원이 아마 뚫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주 강력한 이슈가 아니면. 물론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고 있긴 해요. 예전보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어쨌든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거래량 이꼬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심도. 관심 없는 종목은 거래량이 거의 바닥이고 거래가 하나도 되지가 않고 사고 팔기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사고 팔기가 쉬우려면 일단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많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네. 참전자는 늘었어요. 그리고 이슈의 중심이 되었고 언론에도 많이 포커스로 오르내리고 있고 대신에 5천 원이라는 라인이 20년째 거기서 항상 이슈가 될 때마다 이 SM라이프 디자인이 예전에 뭐 미나리가 있었겠어요? 20년 전에? 그게 아니죠. 항상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 수급이 그런 수급들만 들어오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수급은 전혀 들어오지 않겠죠. 중장기적인 기관들이라던가 장기 투자자 개인들은 전혀 이 종목을 쳐다보지 않아요. 전부 초단타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번 수익을 내볼까 하는 사람들, 하이에나들만 득실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장중 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15%까지 올랐다가 다시 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SM 라이프 디자인 또 K 사인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이 시간에 많은 종목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간밤 미국장과 연결되는 국내 종목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장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굉장한 상승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눈치 보기 네. 장세였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당장에 어떤 FOMC라든가 이런 발언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기존의 백신으로 인해서 접종을 했던 어떤 주가들이 사실은 이번에 또 백신 허용 논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또 천차만별의 어떤 움직임들을 나타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 장세 위주로 갔던 게 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런 하락 장소에서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바로 현대백화점을 또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미 백화점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난 3달 동안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이 또 백화점주 아니냐. 보복 소비주, 유통주,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점포들 대형 점포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다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살펴드릴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해외 주식 중에서 노드스트롬이 또 마찬가지로 또 백화점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메이시스도 마찬가지로 그 노드스트롬과 똑같은 차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놓은 차트가 지금 노드스트롬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이제 노드스트롬이 한 35달러 선에 있던 게 벌써 45달러까지 훌쩍 올라가 버리게 됐고 이번에 이제 메이시스도 한번 보실게요. 메이시스도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거의 똑같이 지금 1주, 2주 사이에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보복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확진자가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경기 부양책 나오고 그리고 접종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면서 여기서 주가 흐름들이 폭발적으로 단기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입장을 바꿔서 본다면은 현대백화점 한번 보실게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주가 흐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거의 3달 동안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했던 격인데 이때 상승이 사실상 증시 조정에 대비해서 무색하다 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방어주 개념으로 다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여전히 우리가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팬데믹 전보다도 훨씬 더 그 민감하게 움직였던 그 시즌보다도 아직도 지금 주가가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백화점주나 유통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필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유통이라면은 자막처럼 이제 편의점한테도 밀렸던 그런 공룡주들이다 보니까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그 입장이 완벽하게 바뀌어진다는 부분을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매출 비중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유일하게 선방을 했던 매출이라면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라든가 이쪽 부분들은 어떤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유통 쪽보다도 훨씬 더 선방했었다는 부분을 좀 보셨을 때 이번에 좀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제 뉴스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서울의 더현대 서울이 네네. 마찬가지로 한 달 새 무려 100만 명이 지금 방문을 한 바람에 지금 뭐 확진자가 또 거기서 나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이라고 하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았을 때 지금도 여전히 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현대백화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이 지금 여의도의 랜드마크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자리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신 소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연일 또 이렇게 급등주를 찾아내고 계신데요. 네, 저는 오늘 A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폭스사를 좀 염두에 두고 했는데 일단 디즈니가 모든 걸 다 인수해서 대장이 되어버렸잖아요. 21세기 폭스를 인수했잖아요. 원래 20세기 폭스였는데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됐는데 자꾸 영화 극장에 가면 21세기가 나오니까 아니 21세기에 20세기를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 전통성이 있으니까 또 그 노래 나오면서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21세기 폭스로 바뀌었는데 그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폭스가 완전 밀어줬잖아요. 트럼프가 CNN을 싫어하잖아요. CNN이 좌파고 이쪽이 우파거든요. 그래서 폭스가 그래서 디즈니는 약간 그거에 연관되면 안 좋잖아요. 왜냐면 디즈니는 아이들한테 동심 심어주고 막 라이온 킹 무슨 겨울왕국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치 논리 개입되면 안 좋아서 그래서 20일 텔레비전으로 그냥 이걸 바꿔버리자 이러다가 너무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21세기는 넣어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디즈니가 다 가져가서 지금 어벤져스에 데드풀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좀 안 맞잖아요, 사실은. 디즈니는 조금 이제 아기자기하고 이런 좋아하는데 데드풀은 완전히 걔잖아요. 완전 거칠고 막 19금인데 그 들어온다는 게 이상한데 어쨌든 들어오는 화학적 결합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디즈니가 왜 그런 폭스사를 인수하고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넷플릭스와의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콘텐츠 전쟁이잖아요. 누가 콘텐츠 많이 만드느냐. 그래서 미리 폭스사 거 다 해가지고 지금 뭐 MCU도 이제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벤져스에다가 다른 애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2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OTT 플랫폼 전쟁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픽사도 인수하고. 근데 이제 폭스사가 예전에 방영했던 게 막 워킹데드, CSI 막 이런 거거든요. 저도 길 그리스던 반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한참 빠졌어요, 그때. 괜히 막 뭔가 막 연구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워킹데드가 좀비잖아요. 그래서 A 스토리가 처음에 김은희 작가가 킹덤을 넷플릭스에 런칭을 하면서 넷플릭스만한 곳이 없다. 내가 이것을 지표로 해서 방영하기에는 공중파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기에는 너무 좋은 플랫폼이다 해서 거기다가 처음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킹덤의 성공을 보고 넷플릭스가 이거 한국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은희 작가가 다시 한번 지리산을 지금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워킹데드는 미국판 좀비라고 하면은 한국판 좀비는 킹덤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A스토리가 만드는 지리산은 또 완전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김은희 작가의 컨셉은 유지를 하겠죠. 어쨌든 김은희 작가와 넷플릭스는 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산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 킹덤도 아직 시리즈가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네.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장면에 전지현 씨가 등장하면서 맞아요. 끝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현 씨가 이제 그 김은희 작가의 페르소나가 될 것 같고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배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 스토리가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재무제표로 통하는 것보다는 기대감이죠. 그쵸. 요것도 뭐 이게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다 마이너스거든요.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그 새로 들어온 OTT들이 컨텐츠 경쟁력을 갖추려고 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 죽으려고 지금 티빙이 네이버랑 손잡았잖아요. 지금 네이버가 몸값이 엄청 높아졌어요. 보세요. 지금 이마트랑 지분 교환했죠. 신세계랑. 신세계도 찾아가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말했듯이 아마존한테 먹히는 걸 봤거든요.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다 먹히는 걸 봤기 때문에 신세계는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안 당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IT 강국이기 때문에 신세계 네이버랑 손잡아서 반쿠팡 전선 그 연합 전선 그 형성한 거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몸값이 높아지는 게 티빙도 네이버랑 손잡아서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하면 쿠팡보다는 좀 비싸요. 네이버 멤버십은 4,900원이고 쿠팡 멤버십은 2,900원이거든요. 2,900원 가입하면 쿠팡 OTT 볼 수 있고 이 4,900원 하면 네이버는 뭐 그래도 네이버 쇼핑 멤버십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티빙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 OTT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넣을 거냐. 결국 이 히트작을 갖고 있는 작가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 A스토리가 이미 이 그 킹덤을 성공시키고 지리산까지 있기 때문에 요 A스토리가 만든 컨텐츠들은 값어치가 점점 높아지고 그것을 회수 기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 재무제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거고 이미 그게 기술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 재무제표는 결국에는 좋아질 게 뻔한 게 기술적인 흐름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쉬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군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종목만 개인기로 가면 약하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게 물론 업종으로 지금 뭐 선택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섹터로서의 반영될 정도의 힘을 갖췄어요. K 컨텐츠 섹터라고 증권사에서 많이 만들어서 HTS에 지금 깔아놨죠, 지금. 그게 이슈가 되니까 깔아놓은 거예요. 거래소에서 분류한 업종 중에 K 컨텐츠 네. 업종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위지익 스튜디오, A 스토리,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그림이 다 똑같아요, 차트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할 수 있다. 네, 콘텐츠주. 그래서 주목을 A 해봐야겠네요. 스토리를 저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리산 방영 전까지 한 번에 큰 폭발 시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A 스토리의 급등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덕호 FA 또 다른 픽 볼까요? 뭐 이제 소비주라고 하면은 뭐 물론 백화점 이런 유통도 있지만은 또 영화나 이런 어떤 극장, 그러니까 네. 이런 문화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좋아하실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CJCGV입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되겠는데요. 전일 올랐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AM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다시 또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백신 효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나타나고 또 단기간의 어떤 상승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연준의 어떤 동향과 신중론을 좀 가세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지금 AMC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부진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분기 미국은 이제 국내는 1분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국 내에서 엄청난 확산이 커졌었고 미국은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입했었는데 A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약 8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연간 매출로 산정을 해보니까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이 사이의 매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CJCGV도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분기 때 사실 그 매출 부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연간의 지금 매출을 살펴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3분의 1 정도의 회복을 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영화관주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극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가 또 다시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간의 이제 실적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거의 버티기식입니다. 1인 극장, 뭐 아니면은 극장 전체 대여해드립니다. 뭐 세미나실처럼 이렇게 대여하면 뭐 이런 위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출이 잡혔다 하지만은 영업이익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게 굉장히 또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J CGV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관주들이 오히려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그 상승 분위들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J CGV를 소개드린 원인 중 한 가지가 그간의 어떤 매출 감소폭도 굉장히 컸지만은 사실 주가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다른 엔터주들, 뭐 영화관주들 중에서는 오히려 언택트 쪽으로 좀 더 넘어갔던 종목들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 영화관 쪽으로 조금 더 남아 있었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 다시 이제 그 주가의 회복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비주 쪽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영화 쪽도 이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따라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뭐 에이스 침대와 협력한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신 소장님의 다음 종목 볼게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저번에 그 지난주에 잠깐 스치듯이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급식주 3개 말씀드렸는데 그 사고 기다렸으면 급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다고. 그 방송 끝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앵커님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 상황이 애들이 학원을 못 가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완전히 그 루틴이 있잖아요. 학원 뭐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고 다 깨졌어요, 지금. 애들이 물론 다 힘들어서 조건이 동일할 수도 있는데 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겠죠. 코로나 이전 시대 그 졸업을 했던 세대들을 생각을 하면은 열불이 터질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뭐 현강을 못 들으면 현강, 인강이 있잖아요. 학원을 못 가면 인강이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 이 지금 뭐 미국 종목 잠깐 보면 체그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약간 불법의 논란이 있는데 체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다 풀이를 해줘요. 돈을 내야 돼, 돈을. 풀이를 다 해주고 도와줘요. 레포트 쓰는 걸 다 도와주고 이래요.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학생들한테. 체그라는 그 종목이 지금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2017년만 해도 3달러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15달러예요. 돈을 많이 내야 되죠. 한 주 살려면. 그때 2016년, 17년에 3달러면 살 수 있었던 거를 한 주를 3달러에서 115달러. 몇 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조금 거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메가스터디 교육 뭐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학에서 현우진 강사님 아시죠? 예, 거기서 1타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다지 강사님인가? 예, 방송에 많이 나오세요. 한국사. 그러니까 이지영 강사님 100억 인증하신 분은 이투스에 계시고 이다지 분이 메가스터디에 있어요. 둘 다 한국사 라스에도 나오셨어요. 그 메가스터디가 그쪽이 다 강한데 과탐이 약했어요. 과탐이. 근데 이번에 과탐을 그 경쟁사의 3명을 탑3를 싹쓸이 해왔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완전히 지금 어벤져스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강에서 무조건 이게 어벤져스 1타 강사 없으면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가 메가패스를 만들어서 돈 조금만 내면 그 전체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돈이 싸더라도 그게 없으면 안 들어요. 1타 강사 강의가 없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 라인업을 구축해 놓은 데다가 기숙사 있죠, 기숙사. 지금 하도 걱정이 되고 이러면 아예 기숙사에 넣어버려요, 애들을. 근데 기숙사에서는 최고의 방역과 그 똑같아요. 옛날에 스카이캐스처럼 복도의 넓이까지 계산해서 만들었어요. 기숙사를. 복도의 넓이가 너무 좁으면 애들이 압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교실에 있는 룩스까지 조절했어요. 조도까지.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조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체그 같은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석경 아세요? 주석경? 네. 주단태 딸? 네. 주단태 딸이 광고를 찍었는데 큐리라는 앱인데 거기도 딱 그 문제를 찍으면 그 풀이를 해줘요. 그 답안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종이가 필요했잖아, 우리는. 근데 그 앱으로 찍으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고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도 그렇게 기숙사로 강하고 온라인도 지금 어벤져스 강의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대세적으로 제가 급식과 교육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2개, 이거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다가오거든요.
뭐 20대 연인들이야 영화 보러 가고 그러겠죠. 지금 10대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친구들이랑 만나서 공놀이하고 급식 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현강 듣고 인강 듣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탑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린 디지털 대성이에요.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엘리하이는 얘기 예전에 드렸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이 너무나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하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 안 하면 영재고 못 가십니다. 이러면 강당에 아주머니들 다 몰려가서 다 들어요, 지금. 그 엘리하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성인 부분이 있죠. 성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김영 편입학원도 갖고 있거든요. 김영 재수학원이랑 성인 쪽이 안 좋은 거를 초중등학교 엘리하이가 다 커버를 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완전 이제 1등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은 국영수랑 사탐과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 1탄 강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몰리면 더 몰려요. 왜냐면 100억, 연봉 100억 받는데 80억 받는 데서 100억 받는 데 가겠죠. 다 일로 가가지고 현강, 인강이 너무 빵빵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만 지금 다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때까지 메가스터디 교육은 그냥 계속 그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5만 원대에서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네, 6만 원 알겠습니다. 밑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을 보면요. 역시나 소비주입니다. 현대백화점, A스토리 콘텐츠, 영화, 그리고 교육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경기 부양과 맞물리면서 이 실물 경기 회복을 가져오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봤던 종목들부터 먼저 올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되돌림 현상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